양도세 완화하면 가격이 조정될까? 안녕하세요. 굿모닝 부동산입니다. 기사에서 보듯이 양도세 중과를 5월 1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서울 집값 좀 잡힐까라고 이렇게 기사돼 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작으로 매물 출회가 기대된다. 그리고 대출 규제와 이자 부담 등으로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즉 이렇게 이제 기사를 보듯이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표는 양도세율에 관한 표인데요. 이렇게 이제 과세 표준액이 뭐냐면은 양도 차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세 표준별로 해서 네, 기본 세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이라고 하면은 요 구간이죠. 1억 원이라고 하면 1.5억 원 이하에 들어가서 기본 세율이 35%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기본 세율에다가 더하기를 한다는 거죠. 중과를 한다는 얘기는 기본 세율에다가 20% 내지 30%를 더한다는 얘기죠. 즉 예를 들어서 아까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35%라고 했잖아요. 근데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를 더해서 55%가 되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5%가 된다는 거죠. 결국 예를 들어서 뭐 매수시보다 1억 원 비싸게 매도를 했다고 해도 뭐 세금이 만약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55%, 3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상 같은 경우에는 65% 내기 때문에 3주택자로 치면은 거의 세금으로 6, 7천만 원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손에 쥐는 게 한 3, 4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려고도 안 한다는 거죠, 아예. 왜냐면은 버티면은 뭐 세율이 낮춰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워낙에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래서 이제 더욱더 매물이 감소하고 집값이 올라가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1년간 이 중과를 없애서 그냥 35%만 매기겠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중과시보다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더하기 30%였잖아요. 즉, 뭐 1억이 만약에 양도차익이라고 하면 한 3천만 정도 세이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율을 원래대로 기본 세율 수준을 완화해주면 일시적으로 파는 사람들도 늘어나서 집값도 안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늘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논리인데요. 실질적으로 시행한 적이 한 번 있었죠. 2020년 상반기였습니다. 그때 매물이 생각 외로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집값 상승이 예상되었고 유예기간도 6개월로 짧아서 상당수 주택 보유자들이 그냥 보유를 했다는 거죠. 1억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 38% 세금 내고 파는 것조차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일부 지역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통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게 오른 주택, 수도권 외곽이나 뭐 지방의 주택들은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 한 채, 그 다음에 인천에 집이 한 채 있다고 쳐요. 네. 그래서 서울에 뭐 집이 한 채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집은 뭐 6억이었는데 12억이 됐다. 근데 인천에도 한 채가 있다. 근데 인천의 집은 2억짜리였는데 3억이 됐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해 보면은 네, 가격 오름폭이 분명히 서울 집이 인천 집보다 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올랐거나 아니면은 오름폭이 작을 거라 생각하는 집을 먼저 팔겠죠. 그러면 인천 집을 팔면은 이제 서울 집 한 채만 남게 나는데 집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1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양도세를 내더라도 중과라는 게 없거든요, 1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천을 먼저 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팔게 되면 만약 서울집 먼저 판다고 치면은 6억이잖아요, 6억. 6억에 막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래도 6억이면은 거의 기본 세율이 58%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집에 58% 매기고 인천집을 비과세 받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인천집을 1억짜리를 뭐 38%, 뭐 3천만 원 치고 3천만 원 세금 내고 서울집을 비과세 받는 게 낫다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인천의 집이 심지어는 조정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 집이 작년 말부터 조정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더욱더 매물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1억을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시세가 조정되고 중이기 때문에 뭐 내년, 내후년 되면은 뭐 시세 차익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양도소득세,
38%를 내고 1억의 처분을 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하락 중인 지역이라면 더더욱이 하락을 가속화될 수도 있겠죠. 근데 상승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적겠죠. 향후에 더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네, 임대차 3법에 지금 많이 기사에서 보셨죠? 네, 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2020년 가을에 도입돼 있잖아요. 이때 이제 계약갱신권을 쓰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계약 만료가 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가 되면은 집주인이 원래대로 시세대로, 원래 전세 시세대로를 받겠죠. 전세값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분들이 이제 매수자로 돌아설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내가 4억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계약갱신 청구를 써서, 원래는 이제 시세가 6억까지 뛰었는데 계약갱신 청구를 써서 뭐 4억 2천에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만료가 됐단 말이에요. 만기가 됐을 때는 이제 6억을 받으러 가겠죠, 집주인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6억을 1억 8천이나 올려야 되기 때문에 1억 8천 올려줄 만한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와서 매수세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마저 현재 매물이 부족하면은 집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완화가 될 경우에는 시중 매물이 늘 것이고, 그러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값도 안정시키고 거래도 활성화시켜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일거양득이라는 거죠. 네, 이런 논리거든요. 이 양도세 완화 주장이.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전세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세값 상승분만큼 내거나 증가분만큼 월세를 내고 사는 선택지도 있거든요. 즉 월세비가 이제 현재 조정이 오고 있는 지역의 하락 리스크보다 차라리 월세 올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은 매물은 쌓이지만은 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꼭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겠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래는 안 되는 대신에 이제 한번 거래가 되면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천에 한 채가 뭐 2억에서 3억이 내놨는데 보러 안 오는 거예요. 그죠? 보러 안 오고 계속 매물 쌓이겠죠. 3억 처음에 내놓고 그 다음 내놓는 사람은 2억 9천 내놓고 그 다음 2억 8천 내놓고 계속 내놓겠죠. 근데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은 싸게 팔 수도 있겠지. 뭐 2억 한 6천에 판다든지. 시세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면은 급매 아니면은 매수 세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거래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집주인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거래되던 아파트를 2억 8천만 원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안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팔려 내놓다가 그냥 매물이 쌓이니까 그냥 전월세를 올려받으면서 버텨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집주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만큼 거래 활성화가 오지도 않고 매물도 처음에 늘다가 오히려 줄 수도 있겠죠. 네, 정말 급한 분들만 급매로 처분하고 소규모 거래로 크게 하락하는 형태가 올 수도 있겠죠.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아닌 이상 보유 중인 주택이 지금 오르거나 상승할 거라고 판단된 지역이라면 집주인들이 그냥 버티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집값 안정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거래 활성화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견해로는 부동산 정상화 목적 중에 하나가 거래 활성화잖아요. 지금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현재. 거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양도세 완화 수준이 아니라 대폭 인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2억짜리 집을 1억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 38%를 매겼는데 38%가 아니라 더 낮춰주는 거죠. 그게 또 힘들다고 판단되면은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에서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이 있거든요. 실수요자라고 하죠. 그분들을. 그런 분들의 이제 거래시 비용을 이제 줄여주는 방법이란 거죠. 그러면 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거래 비용 낮춰주면. 그래서 그 거래 비용 자체가 이제 매매 가격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주택 갈아타기 실수요자 경우에는 거래시 비용을 줄여주는 형태, 뭐 취득세 같은 걸 없애준다든지 이런 형태 보완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5월은 부동산 시장의 큰 방향이 결정될 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월 이후 시장 상황이 포착된 대로 영상을 다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